과연 어떤 교육 정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늘봄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기관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진로 교육도 하고 실민 상담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에 늘봄 학교에서도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꾸준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상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현장직의 한 사람의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한 첫 번째 주제로 뭘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늘봄학교의 주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의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이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서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가능하고 저학년은 성장 발달에 맞는 놀이 중심의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학년은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역량을 함량하고 진로 탐색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도교육 정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로 확산시킬 계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떤 강사들을 모집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에서는 어떤 차별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봄 관련해서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 돌봄이나 방과 후와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교육 정책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까요? 생각이나 환경의 변화 없이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 가능은 할까요? 새로운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 주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은 저만 드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저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 명의 강사로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더라고요. 먼저 지금 저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아이들이고 사회화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대인관계를 기피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을 경험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제한적인 생활을 한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 2년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대인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실제로 작년에 1, 2학년 아이들 15명씩 두 그룹으로 했던 돌봄 수업보다 현재 5, 6명의 1학년 아이들로 구성된 늘봄학교 그룹이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규칙 준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규칙을 전달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뭐랄까요? 자기가 잘해서 칭찬받고 이쁨받는 방법보다는 친구의 허물을 고자질해서 그 친구는 나쁜 아이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좋은 아이니까 자신을 더 이뻐해줘라 하는 방식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론 과거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을 대할 때 자기 신뢰감,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에 기반해서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 상담을 진행하는 편인데 이렇게 자신의 잠재력이 약한 친구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보다는 또래 친구를 깎아내리는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꼭 상담 치료는 아니더라도 상담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향후 2, 3년간은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강사도 부모님과의 면담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한 아이가 두 명의 상담사 혹은 세 명의 뭐 상담사에게 이 상담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 하게 되면 그 세 명이 전부 다 똑같은 아이를 두고 슈퍼비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분명 늘봄 학교에서도 같은 아이들을 다른 수업 내용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그 강사분들과 학부모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의 일과 학교에서의 일을 나누면서 아이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나 의견을 서로 나누면 좋겠는데 학부모와의 면담 자체가 실현되지 않으면 담당 강사들도 굳이 시간을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부모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꼭 이런 시스템 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연계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외부 교육 자원이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외부터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외부 교육 자원이 원하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제공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 아까 학부모의 연계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고요. 또 놀이체육을 위해서 실내, 실외를 다 사용하고 싶은데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니까요. 나가면 더워 죽겠는데 저도 안 나가고 싶죠. 그런데 아이들은 더 넓은 공간에서 막 뛰어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덥고 땀나고 얼굴이 좀 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곳 운동장에서 뛰게 해주고 싶은데 어,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눈치가 보여서 쉽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이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고 하거나 질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정책이 형편없다고 또 비판하지 않을까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채택된 지역사회 교육자원은 다시금 아이들과 학부모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기 학교 기관 담당자와 기관장의 눈치까지 살펴야 하니까 소신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 외에도 나눠볼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겨우 저도 3개월 남짓 늘봄 학교 강사로 활동했을 뿐인데 말이죠. 생각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 생각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늘봄학교 이야기, 진로교육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